오늘은 이제 당뇨병의 이 마지막 강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제목을 당뇨병은 완치할 수 있을까? 또는 당뇨병은 완치될 수 있을까? 이런 제목으로 제가 강의를 하는데 들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도전적이네. 저게 말이 되는 소리야? 당뇨병 한 번 걸리면 뭐 죽을 때까지 안고 사는 거라는데 완치라는 말을 저렇게 함부로 쓰는데 맞는 말이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당뇨병이 완치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첫 번째는 당뇨병 약을 안 먹는다. 우선 그걸 완치라고 생각하지요. 두 번째, 내 맘대로 살아도 된다. 저렇게 먹을 것이 많은데 당뇨병이라고 해서 나 거지같이 먹어. 우리 집에 내가 당뇨병 환자라고 괄시 받고 살아. 다른 사람들은 뭐 맘 놓고 먹는데 당신은 당뇨병 환자야, 이것만 먹어. 참 섭섭할 때도 많고, 그 다음에 뭐 어디 가서 놀러 가더라도 생활에 제약이 많이 오다 보니까 이거 내가 뭐 하는 사람이야? 이런 좀 서글픈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거는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이 완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하나 이제 거기 오면 당뇨병은 합병증이 오는 게 다 무섭다고 그러지 않나요? 그러면 당뇨병이 생겨도 합병증이 안 온다. 저는 그걸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 전제한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당뇨병 완치라고 생각하는 그 전제가 과연 합리적인 생각일까? 첫 번째, 당뇨식은 당뇨병 환자만이 먹는 영양소 식단을 제한하는 불편한 식단인가? 과연 그럴까요? 여기서부터 오해가 생깁니다. 이제 전에 이런 얘기가 있어, 이런 얘기. 집에서 당뇨병 환자가 이제 입원을 했더니 당뇨식이라고 이렇게 식판을 갖다 주는데, 이렇게나 많이 줘? 갖다 준대 뭐 이만큼 갖다 주고, 이걸 다 나 당뇨는 처음 조금만 먹어야 된다고 그냥 해서 집에서 내가 얼마나 그 괄시 받고 살아왔는지 모른다고. 여기 와서 보니까 이렇게 잘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부인을 불러다가 여보 이거 한번 봐. 이게 당뇨병 환자가 먹는 식단이 이래. 이제 그런 걸 저는 흔히 경험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과연 당뇨인이 먹는 식단이 그렇게 불편한 식단인가? 근데 당뇨병 교육을 할 때 제1조가 그렇습니다. 당뇨식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건강식이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세요. 그래서 당뇨병이 있는 사람한테 식사를 주는 것은 결코 제한된 식사가 아니라 불필요한 건 많은 걸 덜어내고 부족한 걸 더 주고, 이제 부족한 건 싫어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채소를 싫어하면 채소를 갖다 더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그렇게 균형된 식사를 주는 것이지 결코 불편하게 만드는 식사가 아니라,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감히 합니다. 집안에 당뇨병 환자가 있으면은 당뇨병 환자가 있어서 불편한 게 아니라 당뇨병 환자가 있기 때문에 모든 식구를 다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 당뇨병 환자처럼 다 식사를 해라. 그러면 다른 사람 다 건강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이 불균형, 잘못된 식사를 하는 것이다. 병원에서 가르쳐주는 당뇨식이 건강식이다. 그래서 두 번째는 당뇨병이 없다고 해서 무분별한 생활을 즐기는 것은 당뇨병 이외에 다른 질병으로 수명을 단축시킨다. 이게 단지 내가 조금 당뇨병이 잘 걸릴 수 있을 뿐이지 다른 사람도 함부로 먹으면은 당뇨병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은 병으로 더 빨리 죽는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당뇨병이 있는 것을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더 건강하게 살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당뇨병이 있다고 해서 걱정을 할 필요 없다 이거야. 식사하는 거, 생활하는 거, 규칙적인 생활,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규칙적인 생활. 뭐가 나쁩니까? 다 좋지. 왜 규칙적인 생활 못해? 게으르니까 못하지? 그걸 하면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합니다. 당뇨병의 완치의 개념은 합병증을 최소화하고 비당뇨인, 당뇨병이 없는 사람과 비슷한 건강 수명을 누릴 수 있으면은 그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당뇨병 그 비슷한 수준을 누리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아까 약을 끊어야지 된다고 그러죠. 아까 말한 그 철저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약물을 투여를 끊을 수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80kg다. 근데 내가 적당한 체중이 70kg다. 그러면은 10kg만 줄이면은요, 한 10명 중에 5명은 약 없이도 그냥 지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생활 습관을 지키지를 못하고 내가 뭐 표준 체중, 이상 체중, 여러 가지 건강 체중, 그 체중을 유지를 하지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당뇨병이 진단돼도 체중 조절과 규칙적인 생활로 약물을 중단하는 경우도 많다. 이건 완치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완치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당뇨병 조절이 되고 일생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은 당뇨병 없는 사람보다 훨씬 건강히 더 오래 살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자꾸 하고 다닙니다. 당뇨병이 나에게 준 신의 재앙인가? 아니다. 지금의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당신은 신의 축복도 될 수 있고 재앙이 될 수도 있다. 어디를 택하겠습니까? 그러면 근데 인간이 그렇게 잘 택하기가 어렵습니다. 자기 생활 습관을 정말 잘 못 고칩니다. 아침 안 먹는 분들 아침 먹으라고 잘 못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오면은 뭐 그 얘기를 끊임없이 올 때마다 하더라도 참 그렇게 해서 잘 따르는 분이 10분 중에 몇 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당뇨병이 그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어떤 내가 질병이 오기 시작하는 신호다. 하늘이 나한테 준 선물이다. 그러면 선물을 어떻게 내가 그걸 잘 받아들일까? 이건 본인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전 당뇨병이 진단된 다음의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 생활 습관을 고치면 운명이 달라진다. 본인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생활 습관을 잘 고치면은 정말 성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저는 뭐 이것도 또 완치입니다. 두 번째, 정말 철저한 생활 습관을 다 하는데도 혈당이 내가 원하는 목표치에 도달하지 않았다. 약 먹는데 주저하지 말아라. 약을 먹는다고 해서 약 부작용 별로 없습니다. 약 먹어서 혈당을 정상화시키고 생활 습관을 그대로 지키면은 거의 합병증이 안 옵니다. 그래서 약을 먹더라도 생활 습관을 철저히 지키면은 합병증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생활 습관이 전제로 되지 않으면은 약을 아무리 먹어도 소용없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생활 습관을 고치지 않고 약만 먹으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한 오해입니다. 약으로는 반도 치료가 안 됩니다. 생활 습관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예가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동일한 혈당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50 동일하다. 정상은 제가 한 100이라고 한다면 같은 150이라도 운동도 열심히 하고 생활 습관을 잘 지킨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같은 당뇨 조절하는 정도가 되더라도 합병증이 훨씬 들어옵니다. 그건 뭘 얘기하느냐? 당뇨 혈당 조절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생활 습관을 같이 병행하지 않으면은 약효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약이 독이 될 수도 있다. 왜 독이 되는지 아시나요? 당뇨병 약 자체는 혈당을 떨어뜨리는 약입니다. 근데 밥을 먹어서 혈당이 한 200 올라갈 때 약을 먹어서 50쯤 떨어져서 150을 만들어 주어야지 그게 이제 당뇨병이 제대로 치료를 되는데 내가 밥을 먹지도 않고 아니면 밥을 조금 먹고 약은 그대로 먹었다. 근데 혈당은 그러나 저러나 50 떨어지는데 50을 더 떨어져 버리면 저혈당 옵니다. 저혈당 오면 의식 잃고 응급실에 옵니다. 이 응급실에 오는 환자들은 대개 연세 드신 분들이 인슐린을 맞는 환자인데 아침에 밥은 안 먹고 내가 인슐린 맞아야 되는 시간이니까 그냥 인슐린 맞고 혈당이 그냥 뭐 의식이 혼수 상태로 그러니까 제 또 얘기합니다. 생활을 밥을 먹는 거 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하지 않고 당뇨병 치료는 뭐냐? 혈당을 낮추는 치료다. 밥을 안 먹으니까 별로 높지도 않는데 인슐린 맞았다. 그러면 저혈당으로 응급실 옵니다. 그러니까 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뇨병 약을 먹더라도 생활을 규칙적으로 하지 않으면은 문제가 많이 생긴다. 이제 이것이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서도 당뇨병 치료를 할 때는 생활 습관을 꾸준히 지켜야 된다. 이것이 당뇨병 환자한테는 정말 중요합니다. 꾸준히 지키면은 동일한 혈당이 되더라도 합병증이 들어온다. 때에 따라는 합병증이 안 오게 하고도 일생 살 수가 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사람들은 상당한 사람들이 합병증이 오면 나는 이제 끝장이네. 이거 뭐 끝장이네. 이런 절망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당뇨병이 물론 나쁜 병은 나쁜 병이지만 당뇨병이 그렇게 또 나쁜 병이 아닙니다. 잘 살살 다듬고 얼려주면은 지가 굉장히 또 주인을 위해서 착하게 변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합병증을 치료할 수 있는 기술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합병증이 없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고치고 하면은 다른 기능이 상당히 잘 유지가 돼서 그대로 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복원력, 원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각보다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을 때, 선생님은 굉장히 당뇨병, 합병증 말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치료하는 방법이 굉장히 곤란합니다. 라고 하더라도 철저히 조절을 하면은 지금 상태에서부터 상당한 부분을 원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몸에 가지고 있습니다. 치료를 열심히 하면은 치료를 열심히 한다고 하는 건 생활을 철저히 하는 겁니다. 생활을 철저히 하면은 지금 생활을 함부로 한 사람보다는 훨씬 건강 수명을 오래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물론 합병증이 온 분들한테는 저는 뭐 완치라는 그런 얘기는 감히 드리지는 않습니다. 감히 드리고 뭐 그렇게 될 수도 없고. 근데 저는 그 당뇨병 있는 환자, 저 합병증 왔으니까 저는 끝장입니다. 왜? 왜 끝장입니까? 헬렌 켈러는 눈도 멀고 귀도 안 들리고 말도 안 들리는데 그렇게 왜 사람들이 그렇게 나중에 이 굉장히 살아가는 모델로 생각을 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몸의 능력이 일부 부족하더라도 내가 가질 수 있는 능력을 최대한 써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이 살았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 엄청 존경합니다. 엄청 존경할 뿐만 아니라 오, 당신 대단히 훌륭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지 야, 뭐 다른 나쁜 소리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합병증이 왔다고 해도 인간이 살 수 있는 그 사람이 나중에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덕목은 뭐냐 하면은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면은요 누구든지 다 존경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 시작해도 늦는 법은 없다. 철저히 조절하면 비로소 심하게 진행된 합병증이라도 당신은 훌륭한 인생을 살다 갈 수 있다. 어느 때든지 실망하지 말고 살아라. 그래서 뭐 이게 제가 뭐 완치라는 개념으로 또 얘기를 했지만은 그 말고도 그 앞서는 여러 가지 단계에서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완치될 수 있고 또 약을 먹더라도 당뇨병 없는 분들하고 동일한 수명을 누릴 수 있고 동일한 건강을 누릴 수도 있고 그래서 당뇨병 환자들 중에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아까 얘기하는 건 완치의 개념으로 비당뇨인하고 비슷한 건강 수명을 누릴 수가 있다. 이거 뭐 제가 너무 처음에 도전적인 제목을 만들었나요? 어쨌든 당뇨병의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당뇨병의 근본적인 원인은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이 당뇨병은 췌장 속에 있는 자그마한 세포, 췌장세포, 췌도에서 인슐린 분비를 못해서 인슐린이 분비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당뇨병이 왔다고 그랬지 않나요? 그러면 당뇨병 치료 어떻게 하느냐? 인슐린을 분비하는 세포를 심어주면, 이식을 해주면 될 거 아니냐? 그렇죠? 네. 그래서 당뇨병이 굉장히 심하고 어떻게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도 치료가 안 되면은 그냥 췌장 전체를 이식해주는 방법도 있고 또 그건 췌장이 그건 뭐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걸 이식하는 게 번거로우니까 췌장에 있는 췌장하는 인슐린을 분비하는 세포만 꺼내요. 세포만을 꺼내서 그냥 혈관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줍니다. 그러면 지가 지자리 딱 잡고 가서 혈당을 정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이게 이제 지금 이 당뇨병 완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치료법을 지금 이제 계속 연구하는 사람들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제가 말은 이렇게 쉽게 하지만 그 과정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 과정이. 근데 지금까지는 이 뇌사자, 우리가 이식은 보통 뇌사자 하지요. 뇌사자의 그 췌장을 꺼내서 이렇게 심어주지만은 이제 뇌사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상당히 한정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정말로 최근 치료법은 돼지의 인슐린 분비하는 세포를 꺼내서 그걸 사람한테 심어주자. 이제 그것을 이제 이게 그것을 연구하는 책임자가 접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방법으로도 치료가 안 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그 돼지 췌도를 이식하는 것을 금년에 저희가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것이 처음에는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이 연구를 하는데 거의 15년, 20년 이제 했던 연구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이게 이제 처음에 이것이 가능성이 보이고 몇 년이 연구 이 실적이 쌓이게 되면은 굉장히 넓게 사람들한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아마 치료 방법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해서
저도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당뇨병은 완치될 수 있는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오늘 강연도 정말 잘 들었는데요. 아, 그래요? 네. 강연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말이 생활 습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요. 특히 이 생활 습관을 고치면 운명이 달라진다라는 말이 정말 와닿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였으면 좋을 한 가지 어떤 게 있을까요? 꼭 한 가지 하는 것은 당뇨병이 진단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 실망하지 말자. 정말 우리 교수님은 항상 이렇게 짧지만 핵심적인 그런 말씀을 주셔가지고 정말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아요. 다음 강연도 새로운 주제로 가져오신다고요? 그렇죠. 예. 네, 어떤 거예요? 다음에는 제가 한 2회에 걸쳐서 이 갑상선에 대한 강의를 하게 되겠는데 아마 첫 번째 강의는 이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오는 거, 이제 갑상선 기능 항진증, 그리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 이것에 대해서 첫 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강연도 기대가 되는데요. 네. 오늘도 유익한 강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